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박사생활 채널 게리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의 유학생활을 시작하기에 앞서 비자를 받고 난 뒤에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미국에 오려면 비행기표를 예매해야겠죠? 유학 가는 지역에 국제공항과 인천 사이에 직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직항과 경유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심한지 한번 비교해보신 다음에 각자 합리적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 팁은 본인이 유학 가고자 하는 지역 근처에 소규모 공항이 있다면 1회 경유하시더라도 소규모 공항을 이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저는 LA에서 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리버사이드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데요. 저는 LA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는데 저희 집 주변에 온타리오 공항이라고 차로 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공항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 도시를 경유하시더라도 이런 소규모 공항을 이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미국 오시기 전에 꼭 하셔야 되는 일이 예방접종 맞는 일입니다. 코비드 백신뿐만 아니라 유학 가고자 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백신 접종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학교 웹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어떤 접종이 필수인지 알 수 있어요. 근데 접종 가격이 비싸기도 하고 이미 한 번 맞았으면 안 맞아도 되는 경우가 있어서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아기수첩에 본인의 접종 기록을 남기셨다면 본 아기수첩을 보건소에 제출하신 뒤에 접종 기록을 출력하셔서 학교에 제출하셔도 됩니다. 저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서 학교에서 맞으라는 백신 다 맞고 왔습니다. 수박생. 저는 학교에서 대학병원이 꽤 가까워서 모든 접종을 대학병원에서 맞았는데 한 50만원 정도 들었어요. 조금 발품 파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보건소 같은 데서 접종을 맞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미국에서의 살 집을 알아보실 차례인데요. 미국에서의 집은 크게 온캠퍼스, 오프캠퍼스 아파트먼트로 나뉩니다. 제 생각에는 동부의 대도시들처럼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는 도시라면 굳이 기숙사 이용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 학교와의 통근 시간과 가격 잘 비교하셔서 각자 합리적인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중교통이 잘 갖춰져 있지 않는 도시의 경우 미국에 오자마자 찾을 생각이 아니시라면 첫 1년은 기숙사에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참고로 2년 차인 지금까지도 기숙사에 살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최대 장점은 학교와의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고 더욱이 유틸리티 같은 것들을 납부하실 때 학교를 통해서 납부하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한 가지 단점은 온캠퍼스 하우징에는 대부분 학생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시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을 위한 하우징이 따로 있다면 그걸 선택하시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미국 오시기 전에 한국에서 쓰던 휴대폰도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에 전화해서 장기정지를 신청했어요. 장기정지의 경우 휴대폰 요금이 한 달에 3,000원 정도 빠져나가는데요. 가끔씩 미국에서 본인 인증 할 때 문자 수신 못해서 개빡칠 때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해외 장기 체류 서비스가 나와서 기본료 5,500원이면 미국에서도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개꿀이죠? 수박생. 휴대폰 번호에 미련이 없으시면 그냥 본인이 쓰던 휴대폰 아예 정리하고 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는 휴대폰을 정식으로 개통하기 전까지 우버를 부르거나 할 때 데이터가 필요하므로 미리 미국 여행 유심칩을 하나 구매해서 미국에서 휴대폰을 정식으로 개통하기 전까지 그 칩을 사용하였습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와이파이가 공공장소에서 팡팡 터지지 않기 때문에 와이파이 이용하면 되겠지 하고 미국에 그냥 들어오시면 우버와 같은 서비스 이용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통신사의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미국 유심칩을 미리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미국 오시자마자 차를 렌트할 계획이시면 국내 운전면허증을 국제면허증으로 교환하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마다 법이 조금씩 다른데 캘리포니아의 경우 F1 소지자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한 달 동안 미국에서 운전할 수 있어요. 몇몇 주는 한국의 운전면허증을 인정해주는 곳도 있으니 이건 본인이 유학 가고자 하는 지역에 맞춰서 잘 알아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에 박사과정으로 유학 가시는 경우 최소 아무리 짧아도 3년은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져가야 할 짐이 어마어마한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미국에 짐을 붙이는 방법은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비행기와 배편 두 가지 방법으로 짐을 붙일 수 있는데 비행기는 당연히 빠르지만 조금 더 비쌉니다.
배로 보낼 경우 약 2주 정도 걸리는데 비행기보단 훨씬 저렴할 거예요. 참고로 배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짐이 장기간 동안 배에 선적되어 있기 때문에 단단한 박스에 테이프를 꽁꽁 둘러서 포장을 꼼꼼하게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미국에서의 집은 대체로 가구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한국에서 미국 입국 날짜에 맞춰서 가구들을 미리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미국은 한국과 같이 총알 배송과 같은 개념이 없어서 가구 같은 경우는 조금 걸리면 2주 넘게 걸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저는 처음에 가구가 하나도 없어서 캐리어를 책상으로 쓰고 맨바닥에 그냥 누워서 잤어요. 그때 처음으로 미국 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슬박생. 따라서 침대, 책상, 의자와 같은 기본적인 가구들은 한국에서 미리 주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가구들을 직접 보고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에 오신 뒤에 유올이란 업체 통해서 차를 빌리신 뒤에 아이케아와 같은 가구업체 가셔서 직접 보고 가구들을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추가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 꼭 남겨주세요. 슬박생. 오늘은 비자를 발급받은 이후에 미국으로 유학 오기 전까지 어떠한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출국일 및 미국에 도착하고 나신 뒤 어떠한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See you!